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말할 때가 있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이때 듣는 사람이 같은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만났을 때는 자유롭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반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표해서 뒤에 친구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같더라도 일상에서 말하기와 공식적 상황에서 말하기는 달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 여학생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슈바인 학생은 독일의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보통 으깨거나 얇게 썬 감자를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매체 자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자, 슈바인 학생은 독일의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보통 으깨거나 얇게 썬 감자와 같이 먹습니다. 어때요? 네, 사진이라는 매체 자료를 추가하니까 뭔가 더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한 내용을 듣는 사람이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 듣는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각 매체 자료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크게 4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도표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 세 번째는 사진, 그림이고요. 네 번째는 소리나 동영상. 이거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표 알아보겠습니다. 표와 도표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표는 그냥 숫자 들어가 있는 표고요. 도표는 그림이 들어간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표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은 총 23명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피구 10명, 배드민턴 5명, 축구 8명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표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보는 사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피구 10명, 배드민턴 5명, 축구 8명, 모두 23명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도표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도표는 아까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도표, 그림으로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피구가 많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도표를 활용해야 할 경우가 보통은 이제 여러가지 자료의 수량을 비교할 때,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양의 변화 정도를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표나 도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 그런 거 복잡한 거, 그거를 간단하게 한눈에 보고 싶게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활용하고요. 참고로 이 도표는 막대 그래프를 써도 되고 또는 띠 그래프를 써도 되고 원 그래프를 써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그 그래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도표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는 2개의 군과 8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구는 중구, 서구, 동구, 연수구, 남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가 있습니다. 강화군은 북서쪽에 있는 섬을 지칭하고 서구는 북쪽
그리고 서쪽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남구는 어쩌고 저쩌고 연수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지겨워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인지도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지도를 활용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강화군이 저기에 있구나. 서구가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발표를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도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네, 위치, 방향, 장소 같은 거를 설명하고 싶을 때 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관광지라든지 그런 거 설명할 때 길 찾는 방법, 오른쪽으로 가서 뭐 왼쪽으로 100m 가서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라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딱 지도, 뭐 길 나오는 지도를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 그 다음 보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사진,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삼엽충은 바다 생물이며 평평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 가슴, 꼬리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등 부분에는 갑옷이 있어 공격을 당했을 때 몸을 돌돌 말아 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하기보다는 딱 사진, 그림을 나타내면 되겠죠. 물론 이 사진, 그림에 머리, 가슴, 배 그 부분을 나눠서 표시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럼 이렇게 사진과 그림 매체 자료는 어떤 걸 발표할 때 활용해야 될까요? 네,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설명하는 대상의 생김새를 묘사하기가 말로 하기가 복잡할 때, 이런 경우는 사진이나 그림 딱 보면은 한 번에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상황, 설명하는 대상 말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싶을 때도 사진, 그림 보여주면서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동영상 다루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멕시코 장님 물고기는 약 100만 년 전부터 동물 쪽에 서식하면서 어두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냥 피부뿐입니다. 눈이 없더라도 진동을 통해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딱 하나만 보여주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이 물고기는 눈이 없네? 이 동영상을 보는 동안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 물고기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냥 피부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활용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네, 그거는 설명하는 대상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을 때, 사진이나 그림은 멈춰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해가 떴을 때부터 질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몇 달이 흘렀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리고 소리, 분위기 등을 전달하고 싶을 때 동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 매체에 활용하면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발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요. 두 번째는 발표할 내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표할 내용과 어울리는 자료를 찾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자료를 다듬고 발표할 대본을 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 그리고 그거 다듬은 거를 발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할 주제 정하기라고 했죠? 발표할 주제, 뭘 발표할까 생각을 하면서 딱 생각 그물을 짜면 됩니다. 나는 신비한 동물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신비한 동물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근데 신비한 동물에는 내가 찾아보니까 물곰, 멕시코 장님 물고기, 별코 두더지가 있었어. 이 중에서 어떤 걸 설명하는 게 좋을까? 또는 이걸 다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 고민을 하다가 나는 멕시코 장님 물고기에 대해서 주제를 정할래. 이렇게 하면 주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를 정했으면 발표할 내용을 정해야겠죠. 자, 멕시코 장님 물고기가 주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네,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정하면 됩니다. 멕시코 장님 물고기 서식지, 얘네가 어디 사는지 친구들한테 알려줄래? 그 다음에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줄래? 그 다음에 멕시코 장님 물고기의 특징, 멕시코 장님 물고기는 앞에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다닐까? 이런 거 궁금증을 또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특징을 말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다 정했으면은 그 내용과 어울리는 자료를 찾으면 돼요. 서식지, 멕시코 장님 물고기가 어디 살까? 그러면은 지도로 보여줘야 되겠다. 멕시코랑 미국에 사니까 거기 표시를 해서 지도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알맞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생김새. 생김새는 아무래도 사진으로 눈 없는 부분과 퇴화된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자료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특징. 동영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자료를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을 찾을 수도 있고 백과사전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에다가 자료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료를 넣을 때 출처를 표시하고, 그 다음 저작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경우 거기 저작권 갖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또는 무료 사진이나 무료 동영상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자료를 다듬고 발표하는 대본을 쓰면 됩니다. 자료는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서 사진 보여줬을 때 어떤 설명을 할지,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떤 설명을 할지, 그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써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써봐야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떨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 기억했던 거를 그대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본만 계속 보면서 발표하기보다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도 대본은 일단 써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장님 물고기는 미국 멕시코의 동굴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약 100만 년 전부터 어두운 곳에서 적응해 살았기 때문에 눈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야 할 곳은 그냥 피부로 덮여 있지요. 멕시코 장님 물고기는 눈이 없는 대신 촉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울리는 진동을 통해 먹이를 찾지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길거나 복잡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진, 그림 또는 동영상, 지도 이런 매체를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거나 복잡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거 발표하면 됩니다. 자, 발표자 소개. 처음에 저는 어디 1조에서 발표할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발표자 소개를 하고, 저희 조에서 정한 발표는 발표 주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뭐뭐입니다. 또는 조가 아니라 자기 혼자 개인 발표를 하면은 저는 발표 주제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준비한 자료를 차례에 맞게 보여주면 됩니다. 아까 지도,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 있다 그랬죠? 그거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발표 듣는 사람이 맨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발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발표 마지막에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질문 받기도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돼요. 네, 질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발표가 끝납니다. 자, 이상 매체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는 방법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